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이준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있어요. 오늘은 꽃놀이 노래잔치라는 동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숲속나라 꽃마을에서는 동물들의 봄노래잔치가 열립니다. 둥둥둥 두두둥. 산토끼는 두 귀를 쫑긋쫑긋하면서 북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뱅글뱅글 뱅글르르 폴딱폴딱. 다람쥐들은 쳇바퀴를 돌리면서 무용 연습을 했습니다. 나비들은 춤 연습을 하고 노랑, 빨강, 분홍빛 꽃들은 방실방실 웃으면서 꽃놀이 잔칫날을 꼬박꼬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뻐꾹뻐꾹 뻑뻑꾹 산동네는 꽃동네 즐거운 동네. 깨꼴깨꼴 깨깨꼴 산동네는 새동네 행복한 동네. 앞산 뒷산 푸른 숲속에서 뻐꾸기 합창단과 꾀꼬리 합창단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 끝에 앉아 고개를 똘람똘람 하면서 뻐꾸기와 꾀꼬리 합창단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던 아기 참새 짹짹이는 포르르 날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 참새는 꾀꼬리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꾀꼬리 합창단에 들어갈 테예요. 노랑 옷 해주세요.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꾀꼬리들만 모인 합창단에 참새 네가 어떻게 들어가니? 엄마, 문제 없어요. 내 노래 실력도 보통이 아닌걸요? 꽃놀이 봄노래 잔치는 저희들끼리만 하나요, 뭐? 글쎄다. 꾀꼬리들이 너를 끼워줄까? 노랑 옷은 해주마. 뻐꾸기 합창단은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꾀꼬리 합창단은 노랑 치마 저고리를 입었어요. 노랑 옷으로 바꿔 입은 아기 참새는 꾀꼬리 합창단을 찾아갔습니다. 호호호, 별꼴이야. 우리들은 꾀꼬리 합창단이란 말이야. 너는 참새 합창단에 가서 시켜달라고 해. 꾀꼬리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노래를 부르면 내가 박자를 맞춰줄게. 이렇게 말이야. 꾀꼴꾀꼴 짹짹 꾀꼴꾀꼴 짹짹. 어떠냐? 너희들끼리만 부르는 것보다 나랑 함께하면 듣기가 더 좋을 거야. 신바람도 나고. 허허허, 그놈 참 똑똑하구나. 참새가 짹짹짹 반주를 넣으니까 훨씬 듣기 좋구나. 올봄엔 올봄 꽃놀이 노래잔치 콩쿠르 대회에서는 꾀꼬리 합창단이 1등이다 1등. 둥둥 북치는 연습을 하던 산토끼가 말했습니다. 꾀꼴꾀꼴 짹짹 꾀꼴꾀꼴 짹짹. 아기 참새도 꾀꼬리 합창단이 되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꽃노래 노래잔치 잘 들으셨어요? 아기 참새 짹짹이는 참새 합창단도 찾으면 있을 테고 없으면 만들면 될 텐데 굳이 꾀꼬리 합창단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유. 이 꽃놀이 노래잔치에서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죠? 바로 구성원들이 너무나 차이나게 달라도 왜 같은 팀이 될 수 없어? 할 수 있어. 더 재밌을걸? 하고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 그리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뛰어넘거나 반대로 역으로 또 장점을 보고 다른 것에 즉 차이를 통해서 대비는 차이점과 유사점이 좀 극명하게 드러날 때 나타나는 장점인데요. 이 대비를 통해서 오히려 더 조화와 참신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아기 참새 짹짹이의 생각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우스꽝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듣는 사람들한테는 획일적인 노래잔치에서 오히려 획기적인 어떤 그런 재미와 어떤 그 장점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실행하는 것. 이거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큰 도전이고 지켜보면 부러운 점이에요. 문학에서는 이 참새 짹짹이와 같은 어떤 면모를 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낯설게 하기라는 용어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나 주제 의식도 다르게 표현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식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새로워 처음 보는 이야기 같은데 들여다보면 그 주제의식은 이미 많은 작품에서 봐왔던 것 이런 것들을 낯설게 표현하고 생각을 달리해서 이제 전달할 때 우리는 낯설게 하기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새로움과 독창성이 문학 예술에서는 누구보다 절실하게 필요하고 작가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꽃놀이 노래잔치에서 굉장히 그 인기상을 받았을 만한 우리 짹짹이처럼 이제 문학을 읽고 또 비평하고 또 창작하고자 한다면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은 생각의 전환으로 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직접 실천해 보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문학의 4가지 관점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문학 작품을 분석하거나 창작할 때는 어떤 주안점을 두는 관점에 따라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4번째 존재론적 문학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이렇게 크게 계속 같은 그림을 갖고 오잖아요. 작품은 작가가 쓰고 독자가 읽는데 작가가 쓰는 그 작품 안에는 모방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우주 삼라만상으로 크게 그냥 축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독자 또한 경험하고 상상한 우주와 삼라만상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감하고 다르면서도 비슷하게 또 상상해내면서 또 다른 체험하지 못한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서 성숙해 가는 것. 이게 문학작품의 본질이고 의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품을 그냥 작품 텍스트 그것 자체로 보고 문학에서의 이 작품을 하나의 존재로 보고 그 작품을 규명하는 것, 살펴보는 것,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 문학관입니다. 작품이 만들어진 순간 그 자체, 그 존재가 되는 거죠. 문학 작품을 하나의 실체로 보고 그것의 존재를 살펴보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이제 뜯어볼 때 살펴볼 때 교과서처럼 뭔가 대상화했을 때 우리는 문학에서 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문학 작품을 하나의 텍스트로 살필 때 소설의 원리에 따라서 동화의 원리에 따라서 시 또는 뭐 희곡이나 드라마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구조를 갖추었고 어떤 원리와 법칙으로 작가가 표현하는 것들을 구체화시켰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타당하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겼다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이 작품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도, 정도, 아주 면밀하게 뜯어보는 어떤 그런 분석적인 그 안목과 비평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주로 문학을 연구하는 문학 비평가 연구가들이 이 텍스트 분석, 즉 존재론적 문학관을 가지고 작품을 많이 분석 비평합니다.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문학을 창작하거나 분석 비평할 때 이 작품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시각, 관점이 필요한데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소재나 인물이나 배경이나 또는 주제나 어떤 상황들, 즉 모방 대상을 살펴보는 모방 대상의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살펴볼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모방론적 문학관 요거 쓰고요. 그 다음에 독자와 작품과의 어떤 효용적 관계의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살필 때는 효용론적 문학관. 그 다음에 작가의 어떤 전기적인 삶이나 작가의 세계관, 작가의 표현 양식들, 작가와 작품의 연관성에 주안점을 두어서 작품을 살필 때는 우리는 표현론적 작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표현론적 문학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작품 그 자체 하나를 존재로 보고 그 하나의 실체를 아주 그 문학의 원리에 따라서 뜯어보고 살펴보고 그것의 가치를 설명해내는 것을 존재론적 문학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4가지 시각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쓸 때에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문학을 대할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문학을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개진해 나가는데 조금 타당하게 비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동화 잘 들으셨죠?
잠깐만요. 제가 이 봄비라고 제목을 잘못 썼네요. 이 작품은 꽃노래 노래잔치인데요. 이 꽃노래 노래잔치, 우리 개구쟁이 짹짹이 참새의 참신한 아이디어처럼 여러분도 좀 재미난 이야기나 재미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한번 구상하고 또 동화로 만들고 직접 구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